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리오리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제가 너무 극단적인 걸까요? 본론에 앞서 지금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89년생이고 직장은 자동차 1차 밴드 생산직 5년차 근무 중인 남성이고 과거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한 것과 호르몬이 가정으로 인한 가난으로 600에서 800만원가량 빚이 있었으나 현재 직장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 빚은 청산하였고 현재는 1억 6천 구축 아파트 매매에 거주하면서 생긴 집 대출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소소한 취미도 만들어서 살고 있는 남성 시청자입니다. 이제 본론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제 나이 때문에 결혼 관련 얘기가 나오면 어머니와 충돌이 발생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제 상황에서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결혼할 여성을 찾아야 하는 나이이지만 현재 저희 스펙은 결혼을 엄두도 못 낼 상황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제 성격도 저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다 보니 평소에는 대답을 피하거나 관심 없는 태도로 무모하다가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결혼 관련 이야기를 하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냥 가볍게 한 2, 3년 가량 연애하면서 돈 모아 결혼해서 너희 다음은 손주 좀 보여주고 해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취미생활 할 거냐? 라는 식의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반론합니다. 아니 결혼을 하더라도 집 대주 다 갖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할 여자를 만나든가 하지. 지금 집을 샀다고 해도 빚만 있고 뭐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나고 그 여자가 뭘 보고 나랑 결혼하냐? 라는 식으로요. 그럼 어머니께선 너 너무 극단적이다. 뭐 하나가 걸리면 그것만 보려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평상시엔 저희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지내다가도 사람인지나 진짜 내가 너무 극단적인 건가 하는 고민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어머니 심정도 이해가긴 합니다만 결혼은 어디까지나 제가 아는 인생 일이라 객관화하고 신중히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보니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어머니와 결혼 관련 이야기를 할 때면 이런 식으로 충돌이 생기게 고민 사연으로 조언 구려보려 합니다. 부모 형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너무 극단적인 걸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사연이네요. 이건 남자분 좀 공감하겠네요. 결혼 정년기인 남자분들.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그 나이대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연이네요. 일반적인 사연이에요, 이거는. 이상한 사연 아닙니다. 일단 이분은 집이 있어요. 아파트 집이 있고, 뭐, 엄청나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구축 아파트 살고 있고.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머니 같이 살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 본 혼자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어머니하고 같이 같이 사니까 문제 있네. 그럼 이 집을 살 대출금이 님 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어머니 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집을 사는데 1억 6천인데. 그럼 님이 갑입니다. 님이 갑이야. 갑인데 엄마 의견을 따르고 그래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나쁜 놈일 수도 있겠지만 감히 하면서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님이 부모님 엄마가 힘들게 저희 키우긴 했지만 뭐 어머니의 그만큼 이제 고충도 있겠지만 그래도 님 스스로 이 가정을 일으키고 집을 산 거는 팩트입니다. 열 팩트죠 이거는. 그러면 어머니도 님 덕택에 이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뭐 이런 말씀이 그렇긴 한데 어머니도 솔직히 말하면 여유가 있고 그러면 자식하고 웬만하면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에 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 없잖아. 내 집에 부모님 놔두고 사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머니 본가가 있으면 내가 집을 구해가지고 따로 나가 살지.
내가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어머니를 데리고 모시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흔한 거 아닙니다. 리우리님. 그리고 님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 집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공헌했고 결국 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님이 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저런 말을 해요. 저런 말 자기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저한테 돌 던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할 말 하겠습니다. 이건 님이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님도 고생했잖아요. 이 집 갖기 위해서 빚 갚느라 고생했잖아요. 그냥 생각해봐. 난 어머니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통 어머니들이 약간 자존감 약하고 좀 뭔가 좀 부족한 분들이 결혼을 더 목을 매요. 이건 더 확실히 약간 여자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약간 나이를 떠나가지고 좀 확실히 이런 게 있어. 뭐냐면 보통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결혼을 더 목이 되고 어머니도 뭔가 좀 잘 살고 있다거나 뭔가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오히려 손주나 자식에 더 목을 매요. 진짜로. 제가 뭐 확실하게 리우니님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존감이 높은 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리우니님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같이 쭉 있다 보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엄마하고 님하고 좀 떨어져 사는 게 제일 낫거든요.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같이 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님도 힘든 거잖아. 맞죠? 차라리 안 보고 살면 독립에 나가 살면 어차피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그냥 치우겠는데 퇴근하고 면 이제 엄마가 집에 있고 밥 먹는 중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맞죠? 근데 이 생각 드는 거죠. 내가 이 집을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어머니 모시는데 내가 왜 내 집에서 어머니한테 밥 먹을 때마다 뭐 집에 있을 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 왜 들어야 되지? 이 생각 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 들으세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얘기한다. 제가 리우리님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한다.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엄마가 밥 먹는 중에 이제 식탁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결혼 언제 할 거냐? 어? 너도 이렇게 혼자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전 단박 얘기합니다. 엄마, 엄마 미안한데 나한테 그런 말 자기 있나? 아니, 엄마, 엄마는 엄마도 힘든 거 알지만 엄마 나한테 그렇게 여태까지 해준 거 생각 안 나? 솔직히 우리 집이 뭐 그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뭐 힘들게 날 키우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엄마도 나한테 해준 게 그렇게 많이 없잖아. 지원해준 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 집도 내 돈 주고 산 거잖아. 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엄마 못지않게. 그러면 내가 내 능력대로 집 사고 다 했으니까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본인 욕심 아니에요? 본인 욕심 아니야? 내가 엄마와 같이 사는데 뭐 금전적 피해 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자꾸 결혼하라고 닥달하는 겁니까? 왜? 자꾸 그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꼬십니까? 자꾸 뭐라 해요? 결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원치 않는 겁니다. 여기 내 집이고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만든 집이에요. 전 결혼 싫고요.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엄마가 같이 못 삽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엄마 방구해 드릴게. 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싸가지 없는 사람 보이나? 한 번 이렇게 좀 세게 나와야 돼. 그래야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뭐 나쁜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거라고. 아, 붕어야 너무 엄마한테 뭐라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엄마인데. 근데 하나밖에 엄마도 생각해봐. 자, 잘 들으세요. 이 집의 주인이 님이에요. 님이야. 엄마는 여기 솔직히 들어와 사는 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얹혀 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집주인의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이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예.
엄마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하면 나 엄마한테 뭐 안 챙겨줄 거고 엄마하고 얘기는 안 할 거다. 전 약간 세게 얘기합니다, 이게. 엄마한테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야 돼. 그래야 그런 말을 못 해요.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좋게 말하면 말 안 들어요, 이게. 예. 님이 좀 최대한 유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 계속 얘기하니까 님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너무 한계치 봉착을 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좀 세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머니가 좀 감정 상하더라도. 그래 얘기를 안 해.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하도 막 나이 먹고 내가 뭐 앞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갖추고 사는데 자꾸 엄마가 막 결혼해라 뭐 시집가라 뭐 아, 아니면 이제 뭐 아가씨 왜 안 만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 중에 그런 사람 있어. 숟가락 한, 또 이제 탁자에 탁 던지면서 그만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중도라는 거 모르는 겁니까? 아니 제가 용돈 안 드리고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제까지 남 눈치 보고 살 겁니까? 남들 손주 보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탁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엄마는 나 안 보고 싶어요? 나하고 같이 안 살고 싶어? 나 이런 엄마 싫은데? 그리고 엄마 나중에 나이 듣고 병들면 내가 어? 병원비 지원하고 다 해야 되는데 나 자꾸 이렇게 하면 엄마 나 안 보고 살 거예요? 힘이 생겨도 안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못해요. 못해. 너무 약간 T적인 방식인가 이게? 봐봐 이게 보면 엄마도 좀 보면 말을 너무 심하게 너무 극단적이다. 이게 뭐 극단적이야 이게 자기가 더 극단적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강단인 남자였으면 한번 엄마한테 뭘 한 소리 했을 거야 이게. 근데 한 소리 해도 엄마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아니 생각해봐. 뭐 어머니께서 뭐 결혼하면 뭐 아파트 사줄게. 너 결혼하면 어 뭐 명의 넘겨줄게. 뭐 그런 게 있어야 될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막 결혼 안 한다. 너 그딴 데 얘기하면 이거 참을 수는 없습니다. 유리님. 님이니까 참아주는 거지. 그냥 생각해봐. 어머니 뭐 결혼한다고 너 결혼하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뭐 결혼하면 보태줘가지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줄게.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결혼하고 닥달을 해. 이 집 내가 샀어. 이 집 사는데 부모님 보태준 거 없어요. 그럼 한 번쯤 좀 세게 얘기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그러니까 충돌이 생길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얘기를 해야 돼. 한 번 세게. 그러니까 이건 이미 극단적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극단적이하고 다른 거야. 그냥 이런 거에 뭐냐면 나는 이제 일을 하는데 아직 뭐 나이 차고 만난 적 없고 뭐 앞으로 내 삶을 봤을 때는 뭐 국교단인 이상이야 뭐 한국 땅에서 내가 이제 짝을 구하는 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금 혼자 살면서 그냥 나는 만족하고 사는 건데 엄마는 그게 못마땅한 거잖아.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도 욕심이 좀 지나치다 맞잖아요. 그 리링이 사정 뻔히 알면서도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차싱했자면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나이 먹고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거 없는데 뭔가 이것저것 바라는 분도 있어요. 나 이거 사실 좀 부모로서 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유리님이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직장 들어가고 나이 차서 뭐 부모님의 뭐 이런 거 금전지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취업할 수 있게 돈 줬다거나 그런 게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스스로 알아서 크고 알아서 이제 직장 구하고 성장하고 집 사는 것도 뭐 어머니 지원 같은 거 없이 내가 스스로 이제 다 읽어가지고 만든 거잖아. 다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눈치 보고 누구한테 꼬부들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아무리 어머니나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고문금 받아주면 안 돼요. 고문금 받아주니까 엄마도 선 넘는 거예요. 선 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극단적인 겁니까? 아니, 자식이 결혼 생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 그냥 결혼에 대해 소극적 말한 것 뿐인데, 이게 어떻게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머니여서 할 말은 아니죠. 그 자식 집에 얹혀 살면서 할 말은 아니지. 어,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봐. 지금 아빠도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니, 님 때문에? 님이 만약에 돈 벌어서 이렇게 노력 안 했으면 어머니도 이 아파트 구경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럼 평생 나이가 빠진 집에서, 어? 고생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뭐,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엘베 있는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 님덕택이잖아, 님덕택. 그럼 고마운 자라 될 거 아니야. 솔직한 말로. 아무리 어머니를 하더라도, 아무리 키워진 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만큼 노력해서 좋은 집에 살게 해서 좀 고마운 자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힘들고 아픈 데 생기면 누가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니오니님만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너무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머니였어.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런 비슷한 나이 때 어머니들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그래. 보통 나이가 찼으면 60대 되면 자식 눈치 봐야 됩니다. 왜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쪽이 누구예요? 집안 가장이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근데 어머니들 그런 사람들 아직도 내가 키웠으니까 넌 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어머니들 좀 꼰대 같은 사람도 있어. 적어도 자식 크면서 뭔가 크게 보태준 거 없고 어? 자식한테 뭔가 숟가락 얹어서 내가 의존하고 있으면 자식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고 뭐고 있잖아요. 아예 저런 얘기 못 꺼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저런 말 하면 딱 잡아서 얘기하세요. 엄마, 이 집 누가 마련했지? 아니, 엄마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집 사는데 보태준 거 있나? 그리고 우리 집 가정 누구 때문에 돌아가? 엄마 때문에 돌아가나? 아니잖아. 내가 지금 공장에 쇠가 빠지 이래서 그 돈 벌어서 돌아가잖아.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뭐 나이 먹고 아픈 데 있다거나 병 가게 되면 누구 도움 받을 것 같아?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엄마한테 효력이 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내가 왜 결혼 못하는지 알아? 이것도 팩폭인데 뭐냐면 엄마 때문이야. 왠지 알아? 엄마 지금 노후 대비 돼 있어? 엄마 지금 뭐 가진 거 있어? 가진 거 없잖아. 노후 대비 된 거 없잖아. 근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하면 어? 내가 만약 결혼해서 가정 이룬다고 하면 나가 살 자신 있어? 그리고 노후 대비도 안 돼 있는데 누가 좋아할까 이게? 나도 나지만 적어도 사람이 염치가 있고 나이가 있다면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엄마 상처받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아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약간 그런 거에 뭐냐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집안에서 약간 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좀 정해주는 게 좋아. 웃기죠, 여러분? 아니, 붕어에 이 사람 위아래가 없나 하는데, 위아래 있죠, 여러분. 근데, 보통 집안에서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을 책임진 사람이 갑입니다. 왜 예전에 과거에 아버지가 그 집에서 막 이렇게 왕처럼 군림했냐면, 아버지 때 먹고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일 안 하면 우리 가족들 굶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갑질하고 그래도 참고 견뎠던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문화 없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닌 집에서 갑은 님이에요. 갑인데 왜 의처럼 행동을 해요?
당당하게 행동해야지.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자꾸 이런 식이나 생활비 안 준다. 생활비 안 주고 나 병원비 안 대줄 거야. 한번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면 없는 분들이 나이 먹고 없는 분들이 염치가 없다니까 이게. 아 여러분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불효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단도직입적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하다니까 어른들한테는. 한두 번 얘기해야 돼 이게. 어? 한두 번 얘기해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못난 겁니까? 근데 자꾸 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제가 떠받들고 하니까 좀 위아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나이 많아서 공경하고 받는 게 맞지. 공경해도 공경 받으면 좀 미안한 줄 알아야죠.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솔직한 말로 늙은 엄마가 자식 때문에 얹혀 살고 신세 지고 하면 미안한 줄 알아야죠. 미안하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같으면 생각해. 원래 같으면 부모가 알아서 노후 대비해서 자식하고 떨어져 사는 게 정상이야. 내 집만 했으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유리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온 거잖아. 거기 생활비도 유리님 다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얹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눈치 봐야죠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모라 해도 부모로서 뭔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 없고 자식이 돈 벌어야 준 거로 그걸 먹고 살고 그러면 눈치 봐야 돼 인간적으로. 그럼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자, 나이도 부모님도 586 분들 잘 들으세요. 586 분들이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 받은 것 딱히 없는데 얻어먹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이게. 적어도 자식한테 결혼 얘기하려면 자식한테 뭐가 해주고 얘기하십시오.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결혼 얘기하는 건 좀 인간적으로 쥐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한번 얘기해야 돼요. 이유린이 한번 얘기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 엄마 우리 각자 나가 살까? 이 집 팔고 내 이 집 팔고 그냥 나가 살게. 이 집 팔아서 엄마 집 살 수 있는 돈 드릴 테니까 앞으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할 말 없을 거 이게. 그러니까 님이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리우린. 이런 얘기하면 옛날엔 나쁜 사람 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이 집 팔아가지고 나가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겁먹습니다 어른님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혼자서 이제 여유가 없는데 자식이 나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자식들이 이제 부모가 이제 짐이 되고 뭔가 역할을 못하면 연락 끊어버린다거나 왕래를 줄이는 일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머니 그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님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말했죠 이게 필요하다고 한 번은. 액션이 필요하다고. 액션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 님을 뭔가 있잖아요. 아직도 내 품안의 자식이다 생각하면서 아직도 구걸 살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여러분 잠깐만 내가 한 행동을 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게 뭐 틀린 겁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유리님 어머님 있잖아요. 어머니 양심적이라면 님 정말 고마워해야 돼. 요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누가 부모가 돈이 없는데 자식을 이렇게 모시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결혼 얘기하고 있어. 보태줄 것도 없으면서. 야, 이게 진짜 나이 뭐 가진 게 없어. 양심 바닥이라고. 이것도 양심 바닥이니까 하는 거야, 이게. 적어도 결혼 얘기할 거면, 네가 결혼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나 아파트 하나 줄게. 이러면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그리고 네가 결혼하면 뭐 용돈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우리 노후대비 다 돼 있으니까.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가장 발목 잡는 게 님이 아니라 엄마야, 엄마. 요즘에 집안 다 보잖아,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할 때 있잖아요. 호러물 밑에 자랐다고 하면 사실 마이너스야, 이게. 결혼 시장에서도. 남자는 여자나. 편모 가정에 자랐다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부모님 노후 대입이 안 되는 것도 마이너스야. 이런 거 다 본다니까, 이게. 그럼 부모 때문에 이게 결혼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게. 그것도 모르고 진짜. 이거는 잘 들으세요. 리얼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문제예요. 어머니가 문제가 많아요. 님 문제가 아니에요. 님을 뭐 누구한테 피해준 스타일도 아니고 뭐 직장을 성실하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거 그뿐이야. 근데 어머니가 자기도 뭔가 여유도 없고 노후 대비 안 돼 있고 자식한테 얹혀 살면서 자식한테 결혼을 바래요.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살면서 이분이 뭐 엄마한테 뭐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은 적 자체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젊을 때 고생하고 그래서 힘들게 살다가 최근에 그래도 좋은 시장 들어가서 나름 정착하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어렵사리 집을 마련했어요. 그것도 이분 능력으로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엄마한테 돈 땡전 한번 안 보태고 이분 노력으로 아파트 사가지고 대출금 갚고 있어요. 아니 저런 얘기 안 하면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이렇게 얘기해. 엄마 자꾸 결혼 얘기하면 나 엄마와 같이 안 산다. 나 이 아파트 팔 거 얘기하면 못합니다. 딱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예. 아니요. 고마운 게 아닙니다. 그 고마운 거 아니 당연한 거야.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말로만 고맙다 하는 거지 고맙지 않은 거야. 님이 항상 이제 뭐 대가 안 바라고 이제 그냥 받아주고 하니까 이게 일방적이 되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말만 고맙다 하는 거 저거는 면목상 고맙다 하는 거 진짜 고마워서 하는 게 아니야. 고마운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답이 없잖아 이게. 이미 항상 있잖아요. 챙겨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마워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뭔가 일방통화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좀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냉정하게. 엄마, 나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당황합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죠. 엄마는 왜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결혼 얘기 꺼낼까? 그리고 한두 번 얘기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왜 계속 얘기할까? 나하고 사기 싫은가 보네. 그래, 뭐, 전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죠. 나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같이 살면서. 힘들게 고생하는데. 그러면, 좋다. 나 이 대충 받는 순간, 이 집 팔고, 엄마, 뭐 전세금 만약에 돈 줄 테니까, 난 나가 살게. 그럼 됐지. 이러면, 엄청 당황해요. 엄청 불안해. 혜리님, 말귀를 뭐 하나 먹네요. 자, 혼나셔야겠네. 자, 그 말이 아니야. 님 뒤에 들어와가지고, 일방한 사람, 잘 들어요. 사연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데, 자, 이 사연자분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 사연자분이 집을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얹혀 사는 거예요. 알고 얘기하는 거야? 좀 정신 좀 차려. 아, 요즘 왜 이렇게. 독립은 엄마가 해야 됩니다. 엄마가 해야 돼. 왜냐, 이 집, 이분 집이에요, 이분. 엄마 집은 없어요. 혜리님.
내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좀 강하게 얘기해야 돼, 강하게.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자꾸 이렇게 나오면 엄마가 같이 살 수 없다. 엄마가 안 보고 살 거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겁을 먹습니다. 어른들은 좋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고집도 세기 때문에. 엄마가 좀 고집도 세고 약간 좀 좋게만 하면 말 안 듣는데 이럴 때는요. 좀 세게 나와야 돼요. 세게. 네. 나 엄마랑 같이 못 사니까 엄마 그냥 전세방 고시한다. 나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 내 집이잖아. 그게 싫으면 나 이 집 팔게. 이 집 당장에 부동산 내놓고 팔아버릴게. 나 엄마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류린이도 좀 우유부단합니다. 보면 우유부단하니까 이런 얘기 발생하는. 저는 결혼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건데 엄마 젊을 때 그만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그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젊을 때 고생 안 시키고 힘들게 안 살았어. 우리 이렇게 안 살았잖아. 이제 살 만큼 사는 건데 어? 몇 번 얘기해도 됐잖아.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엄마한테 용돈 생활비 다 끊어버릴까? 엄마 버릇 한번 일해볼래? 그래서 차분하게 얘기해, 차분하게. 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약간 좀 세게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쁘게 보는 사람 없어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보다 나쁘게 보는 사람 없지. 오히려 586 분들은 어떻게 자식 저럴 수 있냐 생각하겠지만, 그때 욕먹는 거 586 분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반대로 지금 젊은 사람 중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없잖아, 이게.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약간, 이제, 극약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런 말 있거든요. 극약이 명약이 될 수 있다. 지금 극약이 필요합니다. 니도 좋게 얘기해서 안 되니까 지금 저한테 사연 보낸 거잖아요. 좋게 얘기해서 안 되면 좀 세게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세게 가면 당황해. 왜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한 번도 이렇게 세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당황하게 돼 있어. 나 자꾸 결혼 얘기하면 엄마하고 안 보고 살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난 금전적 지원 안 할 거다. 그러니 나랑 이제 뭐 따로 나가 살고 싶고 안 보고 살고 싶으면 결혼 얘기해라.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말 들어요. 왜냐, 어른들이 가장 무서운 게 자식과 연이 끊어버리고 지금 못 받는 거야, 이게. 특히나 이제 나이 먹고 여유가 없는 이제 그런 부모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식이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연을 끊어버리고 지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그리고 어머니도 왜 님하고 같이 사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살아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떨어져 살면 지원 못 받거든요. 그거 두려워하는 어른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부러 가족하고 어떻게 정을 붙여놓으려고 일부러 같이 사는 분도 있어요. 왜냐, 원래 가족이란 것 같이 살아야 정이 있는 거지, 떨어져 살면 남이 되거든요. 같이 살아야 뭔가 이제 돈도 받고 용돈도 받고 도와달라 할 수 있잖아, 바로 앞에서. 멀리 있으면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볼 일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보면 자식이 나가 살면서 연락 끊어버리고 명절에도 안 찾아오고 뭐 전화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경우 많다 보니까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없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뭐 자식이 알아서 연락을 합니다. 이게 참 부모가 그런 거.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식이 연락을 해야 찾아오는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연락 끊어버립니다. 그거 두려워하는 부모가 많다니까? 진짜로. 어머니도 그 두려워할 겁니다.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나이 먹고도 가족이 얼마 없고 여지껏 아들한테 그나마 먼저 받고 살았는데 이게 끊어지면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거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나 언제든지 엄마하고 정을 끊어버릴 수 있다. 안 보고 살 자신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 돼, 한 번은. 그걸 보여줘야 어른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님한테는. 잘 들으세요. 님한테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 상기시켜야 돼. 뭐냐? 이게 솔직히 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마하고 나하고 영원히 앞으로 안 보고 살 수 있다. 이걸 만들어줘야 돼. 어. 그리고 지원 끊어버릴 수 있다. 나 앞으로 이제 엄마한테 지원 안 할 거다. 그러니 앞으로 각자 삽시다 얘기하면 이거 진짜 두려워한다니까. 없는 분들은. 이게 님이 그런 거예요. 님한테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그게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지. 이게 좀 그런 것들 많다니까. 어른들 중에서 막 돈이 없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식한테 원조를 받으면서 좀 염치가 없어요. 이게 눈치를 봐야 되는데 맞잖아. 내가 내 밥그릇 역할을 못하니까 자식한테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면 미안한 줄 알아야 돼. 근데 자꾸 받다 보면 미안한 줄 몰라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 어머니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굉장히 책임지고 이제 받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님은 만약에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저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엄마 나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나 이제 팔아버릴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나 엄마가 이런 얘기 들으면 사는 거 싫거든. 솔직히 말할게. 싫어. 이 집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이 집 엄밀히 말하면 내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받아야 되지? 내 집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나 엄마하고 이렇게 사는 거 불편하다.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도 되겠냐? 자꾸 이러면 나 엄마가 같이 못 살고 나 이 집 팔아버리고 내가 나가 살 거다. 나가 살고 앞으로 내 집 같은 얘기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 겁먹습니다. 무조건 먹어요 이게. 또박또박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죠. 야 갑자기 와 그러노? 어? 왜 그렇게 무섭게 나오냐?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주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아니 저도 자식한테 뭔가 좀 돈 받고 빨대 꼽았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자식한테 그렇게 부담 주는 말을 해도 되겠냐고. 엄마는 나한테 부담스러운 존재야.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얘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과 사기 싫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엄마 솔직히 나이가 찼으면 좀 자식한테 좀 원조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이 먹고 자식한테 금전적 지원받고 얹혀 사는 게 정상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못해 이게. 엄마한테 상처가 되겠죠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상처가 돼. 근데 할 말은 해야 돼요. 한 번씩 저렇게 어른들도 패폭이 필요합니다. 패폭이. 이게 그런 거 심어주는 거야. 자식이 항상 내 편이고 자식이 항상 내 말 듣고 자식이 항상 내가 힘든 도와줄 거다. 이런 이상 안 심어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믿고 있는 거야. 넌 어차피 날 떠날 수 없고 어? 가족이 나밖에 없는데 설마 나를 뭐 떠나게 하겠어?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리오리님 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야. 극단적인 것도 아니에요. 극단적인 거 엄마입니다. 엄마. 아니 생각해.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자기 집 갖추고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극단적인 겁니까? 살면서 님이 뭐 누가 실수한 적 있어요?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단지 내가 지금 뭐 만난 적도 없고 뭐 확실히 결혼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 지금 결혼 안 하고 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신세 진 것도 없고요. 누구한테 잔소리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엄마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스크래치 내냐 말입니까? 그럼 나도 스크래치 내야죠.
엄마가 그렇게 냈으니까. 자, 아마 이 영상을 나이가 차신 어른들도 들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른들,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결혼 얘기 하잖아요. 그 자식 연 끊어버립니다. 그런 자식들 많을 거예요. 그 연 끊는다고 해서 뭘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서. 뭘 할 사람 없어요. 적어도 자식한테 실험만 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라고 보채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식한테 해준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야 그래도 밥이라도 그래도 얻어먹을 수 있고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신들이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힘들면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먹고 자식이 가장이면 눈치 봐야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집안 어린이라도. 눈치 보고 눈치 맞게 행동해야 자식도 어른들이 해주는 겁니다.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한 번만 더 이런 얘기하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오늘 사연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이럴 때 가족이 막 좋다고 볼 수 없잖아. 뭐 그건 맞잖아. 힘들 땐 가족이 최고라는데 이게 어떻게 가족이 최고입니까? 가족은 이제 빚을 꽂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늘상 얘기하는 거. 가족들이 서로 먹고 살만한 게 문제가 없어야 가족이 힘이 된다고. 근데 생각해봐. 어머니가 자기 능력까지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자식한테 어떻게 보면 좀 먼저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한테 도움이 안 되면 오히려 가족이 짐이 됩니다. 이게. 가족도 각자 앞가림하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힘을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문제 있고 하면 남은 가족 구성원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런 거 너무 비일비재하잖아. 그래서 좀 나이가 찬 부모님도 달라져야 됩니다. 저 자식한테 내가 뭔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면 눈치 봐야 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지금 자식들 있잖아요. 젊은 자식들은 부모를 끝까지 책임진다. 부모를 무조건 모신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모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연을 끊어버릴 수 있고 안 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식이 문제 있다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자식한테 뭐 젊을 때부터 뭔가 지원해 준 게 없고 도와준 게 없으면 그냥 자식한테 뭔가 뭐 상처를 준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결혼원금은 일체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 만날 때 결혼이 어 어쩌고저쩌고 몇 살인데 결혼하냐 이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리위님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